안녕하세요. 소다만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료학개론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베이킹에서 단맛을 내주는 재료죠. 그래서 단맛을 싫어하거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레시피에서 설탕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설탕이 아닌 대체 감미료들을 사용해서 베이킹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설탕량을 임의로 줄이거나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이킹에서의 설탕의 역할이 그저 단맛만을 내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탕이 베이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 재료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설탕량을 조절하거나 레시피를 개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탕은 베이킹에서 단맛을 내주는 역할 이외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는데요. 수분을 흡수하는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죽 속에 수분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수분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질감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설탕의 역할이죠. 또 오븐 안에서 촉촉하게 구워진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화된 전분 속에 수분이 빼앗기고 전분의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전분의 노화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보수성을 가진 이 설탕은 이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켜줘서 제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설탕량을 함부로 줄여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단맛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방 뻣뻣해지고 보관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설탕은 반죽에 거품을 내서 만드는 제품에서 그 기포를 안정화시키고 기포의 보존력이 높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포마드 버터에 설탕을 넣고 공기 포집을 하는 공정을 할 때 포마드 버터의 거품 형성을 도와주고 그 거품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설탕이고, 또 제노아즈를 만들 때 달걀에 거품을 내주잖아요. 그 계란의 기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서 박력분이랑 버터를 섞을 때 기포가 꺼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설탕이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흰자의 거품, 머랭을 올릴 때도 설탕량이 많이 들어간 머랭이 오랜 시간 버석거리지 않고 잘 꺼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설탕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안의 설탕량을 함부로 줄이게 되면 다른 재료들을 섞는 동안에 안정감이 좋지 않은 이 기포들이 금방 주저앉게 되고, 이 기포들이 죽어버리면 제대로 부풀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볼륨감을 가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설탕은 반죽 안에 단백질과 반응을 해서 제품의 구움색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구움색이 좀 진하게 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구움색이 덜 나게 되는 거죠.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 또는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왜 스테이크를 구울 때 센 불로 겉면을 촥 하고 진하게 색을 내서 구웠을 때 아주 맛있게 갈색으로 색이 나면서 고소한 향을 내뿜게 되잖아요. 딱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구움색이 아주 잘 난 스테이크는 아주 풍부한 풍미를 내뿜으면서 너무 맛있잖아요. 베이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움색이 제대로 잘 난 제품이 구움색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허연 제품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풍미와 맛을 가지게 되죠. 그 중요한 구움색을 내주는 재료도 바로 설탕이에요. 그리고 설탕은 뛰어난 흡습성으로 반죽 안에 수분을 먼저 흡수해버려서 밀가루의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글루텐이 너무 과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왜 설탕에 재우거나 절인 제품은 보존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제품을 촉촉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설탕이랍니다. 이렇게 설탕은 베이킹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 감미료를 설탕에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설탕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당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칼로리가 없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알룰로스, 자일로스,
스테비아, 사카린 등등의 대체 감미료는 단맛은 굉장히 진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설탕이 하는 이 중요한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와 같은 컨디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설탕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백설탕, 그리고 이 정제된 백설탕에 당미를 첨가해서 만드는 황설탕과 흑설탕이 있고요. 그리고 정제를 하지 않아서 무기질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비정제 설탕도 있어요. 가끔 백설탕으로 쓰여져 있는 레시피를 이런 황설탕, 흑설탕, 비정제 설탕으로 대체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설탕이기 때문에 설탕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어서 제품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 레시피에서 추구하는 식감이나 맛, 그리고 색상 등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황설탕이나 흑설탕, 그리고 비정제 설탕은 백설탕보다 색깔도 진하고 수분량도 많고 끈적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재료가 달라지면 최종 제품의 컨디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레시피를 조정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물엿이나 꿀, 올리고당, 트리몰린 같은 액체 형태의 당류들도 베이킹에서 설탕 대체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당들이죠. 이런 액상 당류들은 설탕보다 더 뛰어난 흡습성과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시피에서 설탕의 일부를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요. 보존성도 더 좋아진답니다. 하지만 설탕과 당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특성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레시피를 조정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설탕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는데요. 설탕이 얼마나 베이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말로만 설명을 해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까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론적인 설명을 토대로 설탕의 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직접 실험해서 비교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서우쌤이었습니다.